이 정여사 상속세 이런 게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가진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거야. 세금 종류가 너무 많다라는 거지. 국민들한테 족쇄로 채우는 거야. 저기 뭐야 의료보험 내는 거 그것도 세금이야. 따지고 보면 죽을 때까지 내야 되는 세금이라고.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내가 봐서는 한번 보자. 체크 해보면 돼.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야. 이제는 검색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어떠한 모 수술 비용하고 우리나라 수술 비용하고 비교를 딱 해보고는 이러면은 우리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조금 받고 있는 거는 같네 보니까. 받고 있는 거는 같다. 우리나라 의료 비용이 많이 저렴은 하죠. 미국에 비해가지고. 그럼 미국은 뭐 의료보험 혜택 이런 거 없으니까 혜택은 받고 있는 것 같다 보니까 일단은 좋아. 통과. 그거는 맛있다. 아보카도가 맛있어 진짜. 너무 잘 익은 것 같아요. 아보카도가 염증 해소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양념 진하게 해서 먹을 필요 뭐 있어. 자체로 먹으면 되지. 너무 맛있다. 고소해. 어떤 사람이 이게 느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진짜 고소해 진짜. 너무 맛있어. 아보카도 익었는 거 껍질 벗겨가지고 먹으면은 진짜 맛있죠. 일단은 우리나라 의료보험 혜택 적용이 되고는 있다라는 거지. 근데 죽을 때까지 내야 된다는 건 좀 심한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의료보험비를 죽을 때까지 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의료보험비를 많이 내다가 또 적게 내잖아요. 그러면은 왠지 등급이 떨어진 듯한 느낌도 들고 기분이 아이러니하다니까. 뭐 어쨌든 간에 뭐 의료보험 혜택은 적용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미국에 비해 가지고 마늘 감자조림에다가 마늘 통마늘 넣고 같이 졸이잖아요. 그럼 맛있어요. 아무튼 우리나라가 베트남처럼 안 되려 그러면은 국회에 있는 종북주의 세력들을 다 없어져야 된다니까. 남북이 통일을 한다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가져야 되지. 여기 베트남처럼 해가지고는 사회주의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뉴스를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씨도 잘 생각해야 된다니까. 김민석을 앉혀놓으면은 이재명 씨가 힘들어진다니까. 이재명 씨가 힘들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김민석은 계속 국무총리 하려고 강행할 거라고. 그러면 누가 국민들이 계속 거부 행사를 해야 되는 거야. 김민석은 아니라고. 과거에 미문안 점거해가지고는 그 시위하고 정청래 거기도 마찬가지. 그런 세력들이 이제는 국회에 몰랐을 때는 그들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수가 있었지만 국민들이 안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지. 절대로. 국민들이 몰랐을 때는 그들이 앉아 있었겠지만은 국민들이 안 이상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런 세력들은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베트남 한 봐봐. 남베트남, 북베트남 이렇게 갈라져 있다가는 결국에는 뭐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흡입을 했잖아. 그래가 사회주의 된 거 아니야. 남베트남은 뭐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나중 되면 자칫하면 못 모르고 그러니까 저기 뭐야 성소수자 그다음에 지체장애자 그런 사람들 선동해가지고는 댓글 달고 그런 사람들 시위에
가당케 하고 막 그러면은 문제가 된다라고. 사회주의가 꼭 나쁜 건 아니지만은 우리 인근에 잘 사는 나라가 있고 질서가 잘 잡힌 나라가 있고 그러면 괜찮지만 아닌 다음에는 절대 안 된다니까. 굳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가고 자본주의로 가고 하면 되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뭐 이렇게 뭐 말은 했지만은 자본주의 글쎄 세금이 이렇게 많잖아. 종류별로 다 있다. 그런 것만 보면 봐도 문제가 크다니까.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거 보면 다른 나라에 유럽 같은 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옛날 선조 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고건물들 그런 것들 본인들이 지키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 정부에서 지금 세금 내라, 증여세 내라 그러면 그거 받으면 증여세 내가면서까지 그거 인수하겠냐고. 그냥 공짜로 이렇게 주어져지니까 계속 지켜가는 거지. 금액만 낮추지 말고 그냥 아예 없애버리라니까. 그런 거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면 안 되나? 국민의힘하고 같이 여기 모아가지고 하면 되지. 국민의힘에도 보면 강경파가 있고 더불어민주당에도 강경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세력들 다 배제시켜야 되는 거야. 지금은 모르지. 아무튼 종북주의 세력들 그래도 없애야 돼. 그들의 꼬리를 언제 들춰낼지 모른다니까. 여기 남베트남에 대해 가지고 보면은 남베트남은 공식적으로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지향했지만은 실제로 여러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는 그 이상을 완전히 실현하지 못했고 1955년부터 해가지고 75년까지 존속했던 남베트남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지원을 받으며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채택을 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남베트남 사회에는 정치적 불안정 그래요. 그리고 부패, 사회 불평등, 그리고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이상을 제대로 구현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남베트남은 사회는 정치적 불안정, 그다음 부패, 사회 불평등 이게 꼭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 같다라는 거지. 어떤 사람은 자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간첩이니 뭐 빨갱이니 뭐 그러는데 그 전부 다 어떤 모 세력들이 선동한 거 아니야. 그 찌라시 뿌리면서 그런 거 그 젊은 애들이 그러더라. 난 진짜 납득 안 가. 그 계엄했다는 그것만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무식한 거지. 정치를 모르고. 또 보면은 음, 음, 여기도 예전에는 남베트남하고 북베트남 국기도 달랐네. 음, 국기도 달랐다. 노란 데다 빨간 줄 세 개 있는 게 남베트남이었어. 그리고 음, 북베트남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 가지고 알아보면은 북베트남은 베트남 노동당이 유일한 집권당으로서 국가와 사회를 지도하는 일당 독재 체제였다 그래요. 나 한 번씩 한 당으로 가자, 한 당으로 가자 막 그랬잖아. 근데 그게 한 당이 한 당이 아니야. 지금 생각하니까 이념이야. 이념이 달랐기 때문에 뉴스 볼 때마다 계속 이상했었던 거지. 또 보면 경제 체제는 북베트남은 소련 및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로를 따라 5개년 경제 계획과 국가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경제 계획을 실시했다. 그 지금 보면은 우리가 자꾸 유럽을 따라가는 거야. 이거야. 깝깝하다.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국제 관계에서는 북베트남은 소련, 중국, 북한, 쿠바 등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들로부터 인정과 지원을 받으며 남베트남의 반공 정부와는 대립 관계에 있다.
자꾸 뭐 북한하고 연루 지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나도 한 번씩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냥 통일에 있어가지고 그런 거고, 그리고는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로 하는 그런 범위를 생각을 했을 때 이야기다라는 거죠. 사회주의로 가는 그건 아니야.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전략은 뭐 음, 북한 체제로 가는 그런 거 전략이었다라는 거. 한번 보자. 음, 그래. 음, 음, 아무튼 북베트남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북베트남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정치계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깝깝하다. 음, 무슨 전 국민 최대 50만 원이야? 뭐 15만 원 그러더니. 보편적으로 전 국민한테 주는 건 15만 원이고 그 다음번에는 차등으로 지급한다 그러지 않았나? 뭐 전 국민한테 최대 50만 원씩이나 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3조 2천억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관련해가지고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을 했는데, 근데 보니까 국민 대부분이 50만 원이라는 거야. 예정대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이달 중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과 지역에 따라 그렇지 15만 원에서 52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기로 했지만은 대부분이 다 5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게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제목에 보면은 이렇게 나온 거야. 전 국민 최대 50만 원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그런데 내용을 또 읽어보면은 꼭 그런 거는 아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된다. 납득이 안 간다. 저걸 왜 주는지 모르겠다. 전 국민 그러면 외국인도 포함될까? 한국인이라고 이야기 안 했잖아. 전 국민이라고 그랬잖아. 한번 보자. 민생지원금 외국인도 포함되는지.
왜 외국인도 받는다 그러네? 말도 안 돼. 한번 보자. 이게 2024년 7월 23일자 뉴스인데, 조금 더 최근 거 8월 15일자 한번 보자. 조선비치다. 2024년. 반복되는 논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전국민 25만 원 법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외국인이 대략 2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법이 현실화하면 금액으로 718억 1,006억 원에 이르는 규모가 지급된다. 보니까 영주 건이야. 6월 기준 결혼 영주 F-5-2 비자 자격 취득자를 제외하고 결혼 이민자들은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 등등. 뭐 영주권자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영주권자면 영주권자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근데 저걸 백화점에서도 쓸 수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 세금이 골고루 잘 거쳐지지. 그 있네. 우리 법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 상호주의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외국에 사는 우리나라 국민이 해당 국가의 복지 정책에 있어서 차별 대우 받지 않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영주권이고 그러면 뭐 가능한 거지. 그 다음번에 또 일단은 해당되는 외국인도 준다라는 거죠. 그 조건에 맞으면은 그냥 장기적으로 왔다 1년 뭐 1년 됐다 뭐 이런 그게 아니라 조건에 맞으면은 우리도 왜 외국에 가면 조건에 맞으면은 그 나라 복지 혜택을 받잖아요. 한국인들도 외국 가면은 그런 것처럼. 진짜 맛있다. 이거 꼭 뭐 소금 넣고 참기름 넣고 굳이 뭐 볶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는 것 같아. 짠 음식하고 같이 이렇게 먹으니까 희석이 되어가지고 딴기가 되게 좋은 것 같다. 아보카도는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잘 익어가지고는 입에 넣으면은 고소해. 건강식단이야 오늘은. 그냥 시금치의 풍미만 느끼는 거지. 야들야들하니 좋은 것 같아. 뜨거운 물에다가 끓이면서 얘를 삶지 말고 뜨거운 물을 가지고는 팔팔 끓인 다음에 시금치에다가 확 부어버리면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한 10분, 20분 담가두면은 싹 다 익으니까. 그러면은 비타민 C 파괴도 좋게 되고. 피를 맑게 해주는 게 그러니까 칼륨이야. 칼륨의 농도를 낮게 해주는 게 아니야. 찾아봐야지. 잘 모르면서 어설프게 이야기하면 안 돼. 피의 농도를 낮추는 게 칼륨. 농도를 낮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농도를 떨어뜨린다가 맞겠지. 그러니까 칼륨 농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지면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칼륨 수치가 높으면은 고칼륨 혈증으로 인해 가지고는 심장 박동 이상이나 근육 마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반대로 수치가 낮으면은
저칼륨 혈증으로 인해 가지고 근육 약화나 부정맥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시금치에 칼륨이 많냐? 그렇다라는 거죠. 생시금치 100g당 약 813mg의 칼륨이 들어있으며 이는 성인 기준 하루 권장 섭취량의 23%에 해당한다 그래요. 시금치의 칼륨은 혈압 조절과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시금치. 그러니까 양념 같은 거 할 필요 없다니까. 이렇게 데쳐가지고는 총총 썰어가지고 다른 반찬하고 같이 이렇게 먹으면은 우리 50 넘어가지고는 건강 생각해야 되잖아. 오늘따라 더 맛있네. 야들야들하니. 아보카도하고 같이 한번 먹어보세요. 맛있어. 아보카도의 향으로 인해 가지고는 시금치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아보카도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동독하고 소독하고 비교를 하는데 우리는 뭐 베트남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거야. 베트남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거야. 동독하고 소독을 비교할 게 아니라. 참 뭐 김대중 정권 이후부터 해가지고는 그런 종북 세력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검색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국민들 모르게 해가지고는 그런 종북주의 세력들을 암암리에 자리를 앉혔는 거야. 유혈항쟁, 민주항쟁 어쩌고 그러지? 나는 아니라고 봐. 어떤 모 세력들이 있었던 거지. 그런 북한의 모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리고는 어떤 또 다른, 그러니까 김영삼파하고 김대중파하고 따져보면은 김대중 씨는 북한 세력 같다라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아. 사람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확실하게 빨갱이 세력들을 척결했었다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은 전두환일 수도 있는 거야. 박정희까지는 먹고 살기 바빴고 전두환 때는 확실하게 빨갱이 세력들을 척결했다. 그런데 본인들 세력만으로는 순동을 하기가 힘드니까 희생양을 만든 거야. 그래서 시민들이 일어나게끔. 그냥 나의 수치. 아무튼 북베트남이 되면 안 된다. 대한민국은. 그죠? 통일을 하더라도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되고 자본주의 나라로 가져야 되는 거야. 러시아를 한번 보자. 러시아가 민주주의 나라라고 일명 이야기하는데 여기 러시아의 정치적 이념은 공식적으로는 민주주의, 그 다음에 연방주의, 법치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 강한 대통령 중심제와 주권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래요. 그리고는 러시아 정치 세력은 자유주의, 전통주의, 사회주의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념적 지향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래요. 그래도 북한이 러시아랑 저렇게 강한 동맹을 맺고 있다 이러면은 조금 카피를 하면은 달라질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나 다 먹었다 이제. 이제 종료할게요. 주식 뭐 5천주, 3천주 그렇게 해서 내 종목도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올라가는 거야? 하나 시스템 괜찮다는데 왜 안 올려줘? 팍팍 올려줘야지. 그렇지 않아요?